현재 우크라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국방력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각 나라의 국민들도 국방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21세기에 실시간으로 교전 장면이 송출되는 것을 지켜본 세계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민간인까지 억울하게 희생되는 모습은 전 세계를 분노와 슬픔으로 일렁이게 하기에 충분했죠. 이례적으로 독일이 재무장을 선포했을 만큼 이번 우크라 사태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고 국방을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인들의 국방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군사 포럼에서뿐만 아니라 레딧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국방에 대한 이야기가 불타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력은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할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군사력 순위가 낮은 것일까? 더 올라가야 한다. 러시아가 모든 전력을 퍼붓는다면 나토가 막을 수 있을까? 등등의 군사력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미군의 전직 사령관이었던 로버트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 한국군에 대한 기고문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6위로 평소 군사에 관심이 많은 밀떡들이라면 한국이 강한 줄 알고 있었겠지만 세계 정세에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순위에 많은 의문을 표출하기도 했기에 그의 기고문은 강한 파급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로 인해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모든 유럽인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군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 사태에서 눈여겨야 할 핵심 부분은 방어, 즉 국방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일로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버트는 이에 비춰볼 때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라는 것과 세계 최고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동북아에서 지역 강국이라고 분류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하는 일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은 국방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상정하는 최대의 적성국이자 초군사강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은 기이한 군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차 보유대수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탱크에 한이 맺혀있는 한국은 현대에 들어 전차를 미친 듯이 찍어냈고 그 결과 3세대 전차 보유수가 전 세계 3위가 됐는데 이는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겪었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비극을 알고 있기에 그 어느 나라보다 국방에 대해 집착이 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전력은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고 육군을 상정했을 때 그는 랜체스터 제2법칙을 언급하며 중국조차도 한국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랜체스터 제2법칙이란 개전 상황에서 공격력은 병사의 수의 제곱 곱하기 무기의 성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무기의 성능이나 전투력이 같다는 전제하에 A와 B의 전력이 2대1이라면 광역전에서의 총 전력의 비율은 4대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양적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랜체스터 제2법칙 형태로 한국군을 제압하려 해도 한국군의 안보관, 병력의 자질적 문제나 무기의 질, 훈련도와 조직력을 감안하면 절대 중국의 열세가 아니라는 점이죠. 한국은 과거에 이 법칙에 의거하여 52년 중순까지 중국군에게 밀린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었고 현재는 되려 한국군이 역으로 중국군을 상대로 랜체스터 제2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질적인 문제에서도 한국이 오히려 더 우세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한국처럼 최신형 장비로 무장한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이죠. 게다가 한국군의 또 다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과거에는 국가 방어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대에 들어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구상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전력 증강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 억제력을 포함한 유일무이하게 지상군으로 강력한 타격과 동시에 공세 종말점을 강요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죠. 즉 랜체스터 제2법칙의 한계상 비대칭 전력 활용이 있는데 중국 상대로 아시아 전체에서도 인도와 더불어 유일하게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술교리를 바꾼 이후
공군력과 해군력도 급격하게 강해지고 있고, 특히나 국군이 보유한 현무삼시의 사정거리와 미사일 보유량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에서 조금이라도 어설픈 모습을 보이다가는 유사시 베이징시가 날아갈 수도 있죠. 이를 본 외국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이 국방에 강하다는 얘기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험준한 지형 특성상 방어에 유리해서 그런 줄 알았다. 기본 군사 역량을 다시 보게 됐다. 한국이 그렇게나 강한 줄 몰랐다. 우리도 한국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성이었던 삼촌에게 물어보니 러시아군이 한국에 갔다면 편의점을 털지도 못하고 10분 안에 저 세상 갈 거라고 했다. 이번 러시아군을 보니 장병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는 한국은 생각보다 더 강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밀리터리 프레스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군의 육군 전력을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 없다는 글을 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그 글을 한국인이 쓴 줄 알았는데 정말로 한국이 강한 거였다니 놀라워. 현재 한국의 K9 자주포의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나는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생각해. 조금만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면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잖아.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걸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가 강력해짐에 따라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구해야 하는데 나토는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있잖아.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때야. 한국이 참전할 이유도 명분도 없고 내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는 이미 선을 그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아 서방의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파병을 지지할 이유는 없는 셈이지. 정말 한국의 방어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뚫지 못할 수준이라고. 이건 한국의 군사력을 너무 비약한 것 같은데 한국은 현대에 들어 적국과 교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검증조차 되지 않은 한국 군인에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막는다는 거야? 나는 오히려 이번 러시아군을 보니 한국군은 생각보다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미국의 라이벌이자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품이라는 게 이번 전장에서 전부 드러났어. 하지만 한국은 종전이 되지 않은 실체의 적국을 두고 있고 따라서 체계적으로 군대를 운용하고 있지. 러시아군과 정반대일 것이라는 얘기야. 한국의 군사력도 군사력인데 경제력이 대단하더라. 나는 깜짝 놀란 것이 한국의 1년 국방비는 러시아보다 많다는 것이었어. 그들은 50조가 넘는 돈을 국방비에 퍼붓지. 최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못 막을 이유가 없어. 대한민국 국방 많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국의 이익에 눈멀어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국가가 주변에 활개치고 있으며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